자,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지금 덩치는 네. 중국 아니면 이웃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네. 자, 우리는 이 덩치로 맞선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 네.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어제 하나 밝힌 게 있죠. 천연가스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개발 투자하는 사업부터 우리가 협상을 시작해 나가겠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두로 해서 팀 꾸려서 조만간 방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게 이미 판가름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이 아마 유효할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하고 여러 가지를 원스톱 쇼핑하는 거 여기 우리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방위비는 추후 협상에서 더 내리거나 더 주거나 유동적인데 관세는 한번 붙으면 앞으로 영구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서 관세를 내주느니 방위비를 좀 무겁게 물더라도 관세 부분에서 최대한 이익을 지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후에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협상 대책,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보아서는 저희가 조선협력, LNG, 그리고 무역 균형의 개선, 회복 이런 3대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국 간에 일단 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을 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조만간 한미 간 알래스카 LNG 네.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가 있을 거다. 즉,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일단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로피로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아마 표면적으로는 줘야 할 겁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투자 의향도 밝히고 있다는 느낌을 내부 고객인 미국 시민들에게 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아마 이런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알래스카 LNG가 경제성이 있었다면 예전부터 뭐 서구 열강들이 달려들어서 개발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에너지 당국에서도 분석한 결과 그닥 경제성은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긴 할 텐데 우리가 덜컥 거기에 말려들었다가 오히려 관세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손해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도 그래서 착수했다가 손을 뗀 그런 네. 사업인데 이럴 때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알겠습니다로 시작을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관세 전쟁에서 후진기어 넣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관세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로 시작하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인데 그런데 요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지금 대화에 응하되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방식. 아마 이게 최선의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일단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관세 협상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역 적자를 많이 내게 하는 나라들부터 관세 협상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국이 번영하는데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조력자였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결국 한국의 무역 흑자를 늘리겠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에 안 팔고 미국에 팔았다. 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온 흑자다.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은 세계 각국에 관세 협상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던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100일 안에 이 정도를 해냈다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네. 철저히 아마 타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내는 것들을 일종의 트로피로 자랑하려고 할 겁니다.
일본과는 어떤 거, 한국과는 어떤 거, 마치 노래자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상 받은 거 쫙 진열하듯이 그런 방식의 협상을 원할 텐데 우리가 거기 말려들면 안 되죠. 해서 협상을 시작을 하되 결과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곤란하고요. 시간을 끄는 전략이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에 정통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에 쉽사리 말려들어서 쉽게 우리 카드를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화된 국내 여론이라는 건 어떤 협상에서도 크게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우리는 이 정책 반대고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배수진으로 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관세와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맞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관세를 영구히 맞는 것보다는 방위비를 조금 더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관세가 올라갔을 때 만에 하나 다음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싫어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결정됐을 때 뒤집기 어려운 관세 정책보다는 일단 조금 더 주고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위비 협상이 오히려 차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은미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